예, 이렇게 영어 영역을 어휘, 문법, 듣기, 구문, 어법어휘, 고난이도 어법어휘, 그 다음에 유형 독해, 추론 과정으로 나눠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연계 내용 75%라는 기준을 봤을 때 3등급 기준입니다. 즉 EBS 교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내신 하듯이 외웠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75점 정도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3등급을 받기 위해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BS 영어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과정, 그 이상의 과정이 과연 무엇이 있고, 또 2등급을 이상해서 1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3등급 기준으로는 이제 75% 연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휘, 문법, 듣기, 구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등급 과정에서는 고난이도 어법, 그 다음에 유형별 어떤 스킬에 관련된 부분을 접근하게 되고요. 그 다음 1등급 과정에서는 이제 추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 과정은 탭스에서도 집중적으로 연습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영어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선택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들 A, B형 있죠? 그 A, B형이 일단은 많은 일단 입시 전형에서 혼란을 가져와줬고, 요번에는 2015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이틀은 그 전에 일단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가 거의 이제 같은 묶음입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현재 중3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그 학생들 다음에 2018학년도 완전히 또 다른 절대평가제로 이제 바뀌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2015학년은 일단 선택제가 폐지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스닝 영역에 대한 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A, B형 선택제일 때 리스닝이 22문제, 독해가 2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리스닝만 가지고도 50점가량을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별력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리스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추론 영역의 확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머니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상위권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로서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수능 영역 이상의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사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영어 난이도를 볼 때 수평적 난이도 향상과 수직적 난이도 향상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채택했던 방식은 어법이나 어휘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어법 같은 경우도 좀 아이들이 찾아내기 어렵게, 그러니까 1등급을 기결짓는 문제가 어법 문제였죠. 어법과 어휘. 그래서 어법으로서 좀 찾아내기 힘든 과정들을 좀 알아내는, 너 문법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만, 2009학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추론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요. 추론 영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사고를 끌어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론적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직적으로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탭스라든지 토플에 해당하는 어떤 긴 장면의 독해들, 이런 부분들이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 형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이번에는 여전히 이제 등장을 했고,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추론적 사고 능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정규학습에서도 물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SB 클래스, 그 다음에 SM 클래스, 그 다음에 SF 클래스에서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수능 등급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텍스 클래스도 있고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방학이라는 기간, 이제 공부를 좀 집중하고 몰두를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규학습 때 그 부분은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뭔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어머님들 다른 학원 설명회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특강 부분에 있어서 거의 리스닝 특강을 거의 하는 학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학습에서 많은 부분이 소화가 되고요.
보통 특강에 어떤 부분이 발생하시죠? 문법이죠. 문법이라는 부분은 아이가 다음 학기를 가도 언제나 같은 부분을 합니다. 문법 내용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 걸로 소화했느냐가 더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특강에는 거의 다 문법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법 수업이 들어가겠지만 문법에 대한 기준을 저희는 정확하게 이 틀을 기준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3등급 이하 학생들에 대한 특강은요.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제목은 꽃보다 문법인데 기초 문법 특강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법 특강하면 뭐 내용에 대한 기초 문법 뭐 가장 뭐 형식부터 해서 기초 어휘 뭐 이런 부분만 다루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나름 이제 제 자랑을 드리자면 지금 이조하고는 리스닝 파트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닝과 어떻게 연관을 시켜보고자 해서 기초 문법반을 만들었고요. 대신 리스닝 과정에서 이제 받아쓰기 과정이 있어요. 딕테이션이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과 함께 기초 문법 200개의 구문을 정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스닝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문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 8주간의 학습이고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둬서 조금 아이들한테 그 어떤 전체 윤곽을 보여주는 문법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됐던 다음 고급 문법 내용이 됐던 전체 과정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한 번에 어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그런 집중하는 그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듣고 쓰기, 그다음 문법 유형 학습 정리까지 해서 진행되고요. 아이들이 완료했을 때 아마 총 200부분의 문장을 암기하게 됩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뭐 보시는 대로 예비 고1 유형별 문법 정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당연히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비 고2 학생들 중에서도 듣기에 대한 부분이 물론 축소가 됐지만 그때 보통 47점에서 37점 정도로 이제 조금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듣기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등급의 상승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듣기에 가서 어려움이 있는 고2 학생들도 수강을 하시면 많은 듣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수업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이제 회차마다 25개의 문장이 있고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누적 테스트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히든 문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고난이 구문어법 특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까 그 EBS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그 3등급을 기준으로 이전 학생들이 저희 기초 문법 영역을 듣는 부분이 되겠고요. 3등급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구문도 들어와요. 그리고 문법적 내용도 잘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만 긴 문장이 들어가면 주제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보다 좀 집중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1학년 모의고사에서 한 3등급 정도 혹은 2등급까지도 사실 불안한 2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93점을 받아서 2등급을 가는 게 아니라 89에 걸리고 87에 걸리고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문법사항을 다시 고난이도 문법사항 그 다음에 장문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장문이라는 게 긴 예문 정리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마찬가지로 문법 따지기에서 수능 예문으로서 기초, 그러니까는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라 수능 예문, 수능에서 직접 인출된 출제가 됐던 예문을 직접 활용해서 직접 보므로써 조금 실전 감각을 익히고요. 연습과정, 어법정리, 구문정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문법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좀 숙지하고 이제 새로운 2학년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내용은요, 길고 복잡한 장문 놓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아마 지금 제가 지난 학기 때까지 SD 클래스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서 꾸준히 그런 단계, 어휘와 듣기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부분이 한 6개월, 7개월을 거쳐서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돼가면서 다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학생들이 3등급까지 찍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바로 수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러난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구문 분석 못하거든요. 구문 분석이 어려운 학생들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좀 내용은 약간 딱딱할 수밖에 없죠.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전부 다 이제 수능 유형으로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뭐였죠? 1단계 넘어가는 길은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에서는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학생들 대상으로 고3 실전 수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강 내용이 응답하라 수능시험 1등급 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제 취약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전 연습, 시간을 재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느냐. 그 다음, 빈칸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느냐. 단어를 많이 알고, 경험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우리 아이 영어 잘하기 때문에, 빈칸 추론 다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요, 아이들이 꾸준한 학습해온 양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학습을 해왔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단어만 외우고 문법 외우고 선생님 시킨 거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면서 연습해왔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는 이유 중에 그게 분명히 하나가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 체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이 이 단계에서 아마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무래도 그 취약 부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 대상 학생들이 지금 2등급선 현재 1등급이 나오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 부분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빈칸 추론 쪽으로 많이 귀결되고요. 그래서 빈칸 추론에 대한 어떤 집중력, 고3 담당하신 아까 키 크신 선생님께서 직접 맡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되고요. 지문 분석하는 체계적으로, 물론 다른 영역, 다른 부분, 다른 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유형이죠. 다른 유형, 주제를 찾는다거나, 순서 배열한다거나,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떤 체계적인 어떤 스킬을 조금 더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다른 유형들에 대한 어떤 풀이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건 빈칸 추론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칸 추론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빈칸 추론만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고요. 앞에 과정들에 대한 어떤 시간 확보, 앞에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했을 때, 왜냐하면 빈칸 추론이라는 건 사고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단어가 나한테 아는 단어, 나한테 익숙한 점이 나온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과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내용으로 보시면 모의고사 2등급, 3등급 장문독해 빈칸, 장문독해에서 빈칸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항상 사실로 문제에서 항상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31번부터 37번까지 빈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게 되고요. 시간만 있으면 1등급을 할 수 있는 학생들. 이 시간이라는 게 빈칸 추론할 때 모자라는 시간이 아니라 빈칸을 추론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 확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한 유형 정리, 그 다음에 빈칸 사고력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셔도요, 컨텐츠별로 보셔도요, 2014년 3월 모의고사부터 해서 전부 다 고3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수능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장 최신권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모의고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실 겁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일단은 이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것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될 시간을 착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과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꼭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만큼 아이들도 반드시 느낄 겁니다. 그 부분 반드시 전달을 해주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